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자, 반가운 소식인데요. 2024년부터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에 대해서 대폭적인 지원금액 상향, 그리고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자세히 오늘 이 내용 알아볼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1번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대상자가 상향이 되고, 2번 의료급여 수급자가 5만 명 추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명으로 대상자가 확대가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추가 약자 복지 촘촘하게 지원해주는 일환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상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이 추가가 되는데요. 자, 올해 수급자가 159만 3천 명인데 2026년까지 가면 180만 7천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의 경우 의료 필요도에 따라서 중증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도 20만 명 더 확대 지원하는데요. 자, 그 외에 자동차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더욱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취약계층 지원 방침을 19일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내용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년부터 2026년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핵심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자, 노인 빈곤율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 2024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바뀌는데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높아집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71만 3,102원으로 상향이 되고 4인 가구는 183만 3,572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상향할 예정이니까 더 많은 수급자분들이 생계급여와 최저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인데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앞으로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대상자 지원 단계를 세분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내실화를 기한다는 소식입니다. 수급자 대상 사례 관리의 역할 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앞으로는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 지원을 하는데요. 의료급여 관리사 배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임차 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으로 고려해서 현실화하기로 했는데요. 자가 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수급자가 최저 주거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수급 가구에게 침수 우려에 대해서 침수 방지 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금액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재취약 가구에 대해서 지원도 이제 강화된다는 말인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도 2024년도 교육활동 지원비는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서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는데, 자, 지금부터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빈곤 사각지대를 이제 정부가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급여일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 부양 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2024년부터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앞으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의 경우에는
재산기준 조정 그리고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의료급여를 그동안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를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 규정 기준을 완화해서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다인 및 다자녀 수급 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 4.17%였는데요. 자, 이것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와 그 적용 폭을 늘리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자, 앞으로 자동차 2500cc 미만 자동차는 환산율 4.17%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 그 완화가 되는데요.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고 또 그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그동안 수급에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렇게 2500cc 미만까지 확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던 부분에서 구제받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거용 재산의 경우에는 그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서 많은 분들이 그 주거용 재산 때문에 그 탈락하는 경우를 보완하기로 했고, 자,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024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자,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생계지원금을 4인 기준으로 183만 3,500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2024년부터 종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가 되고 그 소득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가 되는데 종전 상급지에서 4급지로 확대가 되고요. 재산 기준은 1억 9,5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폭이 더욱 확대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온 거죠. 자, 3번 보시면 그 주택 수선급여 수급 가구에 대해서 침수 방지 시설 추가 설치 지원을 해드린다는 점, 요 1, 2, 3번을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에 대한 정책도 강화가 되는데요. 청년 근로와 사업소득은 40만 원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이 확대가 됩니다. 종전에는 24세였는데 2024년부터 30세 미만으로 확대가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에 대해서 근로 사업소득 공제 금액을 20만 원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종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24년부터 확대가 됩니다. 자,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한 지원책 1, 2, 3번을 보시면 자,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그리고 2번 의료식사 돌봄 주거 제공 혜택을 제각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종전에는 73개 시군구 연간 600명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2026년까지 228개 시군구 연간 2,300만 명으로 대폭 확대를 합니다. 3번 어르신 근로사업 소득 20만 원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을 확대해서 앞으로 나이가 드셨어도 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버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 양육 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가 되는데요. 자, 다인이라는 것은 6인 이상을 말하고 다자녀는 3인 이상 가구를 말하는데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율이 그동안 100% 다 잡혔던 게 이제 월 4.17%로 대폭 인하가 됩니다. 자, 2024년부터 적용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2번 교육활동 지원비는 교육급여 11% 인상을 통해서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으로 실제 지급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정부의 발표대로 적용이 되면 그 2024년 32%까지 상향이 되고 자동차와 주거용 재산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2023년 기준으로 159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21만 명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180만 명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5만 명이 그 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의료 필요도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4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니까 이 점도 그동안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추가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선정 기준이 48%까지 확대가 되면서 2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서 252만 명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자,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도 더욱 늘어나는데요. 청년들에 대해서 4만 명에 대해서 추가로 그 지원을 해드려서 누적으로 15만 명에 대해 지원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중 고등학교 최저교육비의 100% 현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늘리기로 했고요.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별로 적용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자, 2024년부터 그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많은 분들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에서 혜택을 받으시고 그동안 보상을 못 받았던 분들도 대폭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눈높이에 아직도 많이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 정부의 지원금, 복지 정책은 반드시 내가 그동안 그 자격이 안 돼서 탈락해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에 바뀐 기준을 꼼꼼히 나에게 적용해 보시고 그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해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안 하면 이번에 그 대상자가 완화가 되었어도 여러분이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